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그동안 못 봤던 친지분들 또 친구분들 만나시느라 얼마나 설레고 좋으시겠습니까? 박정호의 스팟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현안을 분석하고 또 현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10월 3일 개천절 아침인데요. 오늘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용환 이건 교수님이 하면 안 되겠군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예. 네. 자,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상처럼 정말 바쁘게 똑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장보기 행사 가서 장보기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쿠폰 이 효과도 직접 이 현장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각종 행사장에서 이제 사람들 어울리면서 편하게 인사드렸고 또 서울역 올라올 때 KTX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고향에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다시 거고.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네. 똑같은 계획으로 더 하여튼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또 연휴를 보내실 것 같고,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고향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정말 이제 고향 가서 계시는 분도 계실 것 네. 같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소개를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트로트도 좀 틀고 트로트.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 저작권 없는 트로트가 있나 찾아서 좀 고향 가는 느낌으로, 고향 가는 느낌으로 추석이 시작이 됐으니까, 연휴가 시작이 됐으니까 또 여러분 의견 주시면, 댓글 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오후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네. 체포가 됐어요. 그 빵과 저 빵은 다른 빵이에요? 이 딱 말은 빵으로 똑같은데 하나는 먹는 빵이고 하나는 거기서 생활에 대한 빵이고. 자꾸 이제 어제 그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예. 은근 이분의 그 태도와 막 손을 지켜 올리고 막 하는 걸 보니 즐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즐긴다. 네. 오히려 딱 이진숙 전 위원장을 마치 봤을 때 느낌으로는 화면에 비친 모습은 예. 기다렸다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어떤 일말에 무엇 때문에 지금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오로지 어떤 여전사 이미 이제 스스로 그 방향을 정해놓고 이미지를 구축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가장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네. 마치 느낌이 그냥 의도했던 대로 잘 됐다 어떤 그런 잘 느낌으로 됐다. 화면에 자꾸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진수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이걸 4번이나 막 외치면서 그러니까요. 관심을 끌려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동안 상황이 됐다? 자기가 얘기했던 그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네. 뭐 가짜 대한민국의 어떤 세력 그런 용어들 자체가 우리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데 연출 이런 것들로 느낌이 저 사람은 저거를 의도 마치 어느 정도 기다렸나 보다 하는 느낌이 자꾸 들 정도로 언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 계산된 발언이잖아요. 정치적인 발언을 했네요. 아주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잖아요. 본인이 공직자였잖아요. 무슨 완전 상근의 집행행정위원회란 말이에요. 본인이 장관급으로 이제 했던 게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했던 발언들이 너무나 황당한 발언들이었죠. 국민들이 공분을 살 정도의 발언인데 자기 극소수의 그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버텨왔잖아요. 심지어 국무회의장, 지금 일하는 국무회의 많은 분들이 국무회의를 내가 생중계로 보다니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그 속된 표현으로 깽판을 친다는 느낌 들 정도로 난리를 치고 오로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맥락과 전혀 어긋나는 엉뚱한 말을 몇 번 했잖아요. 국무회의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본인이 계속 출석 안 하고 거부하고 하면 어떤 수순이 기다릴 거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한 거고, 이렇게 6번이나 나오라
라고 네. 했는데 안 나왔다는 경찰의 설명이고 네.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수순이다.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소고발이 아마 한 건 뭐 이렇게 된 게 아닐 거거든요. 저게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네. 아마 여러 건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인을 한번 기준으로 해보면 일반인이 만약에 뭐 한 3번쯤 안 나갔다. 아마 바로 체포됐을 거요. 그러면 본인만 특권 의식으로 요즘 세상에 특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온 국민들이 사법부의 어떤 특권 의식 같은 그런 행동들, 네. 또 특검 검사들, 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진짜 기득권이 이렇게 강한 것인가? 특권이란 있구나 네. 하는 걸로 많은 일반 국민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형적인 모습 표본을 자기 스스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총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이게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네.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관이 그냥 이걸 잡아온 것도 내줄 때는 아니고. 예. 지금 아마 이제 두 가지 법 중에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건 아마 공직선거법일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품위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대구시장이잖아요. 네. 전한길 씨가 직접적으로 언급도 했잖아요. 내가 경북대 선배로서 내가 양보하겠다라고까지 언급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불법 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럼요. 아예 대상이 될 그럼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걸릴 것 같다고요. 지금 일단은 이진숙 쪽 변호인의 얘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이 협의된 상태였음에도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가 됐고 경찰 측이 주장하는 6회 서면 출석 요구와 출석 불응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진숙 쪽의 주장. 그래서 오늘 10시에 조사 진행과는 무관하게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출석을 협의했다라고 그랬죠. 합의했다라고 안 돼 있죠. 아마 이제 몇 번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언제쯤 나가겠다라고 해놓고 안 나오고 네. 이런 게 있었겠죠. 6번 동안에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협의지 합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체포했겠죠.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는 걸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사실상 뭐 판사도 요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얼마나 그 가장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뭐 이들은 자꾸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영장 발부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탄압 이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데 사법부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네. 행정부 그리고 각종 그 권력에서 우리는 독립을 보장해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저 정쟁으로 몰고 가겠어요? 그래요. 이건 국민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희 뭐 댓글을 보니까 꽃동사님이 빵 좋아하더니 도너츠를 이제 손목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갑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휴에도 수고 많으신 박정호 기자님 메리 추석 해피 송편 이런 댓글도 주시고. 예, 빵진숙 잘 가라. 역시 이제 빵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예, 참 대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장할 수갑을 때. 차면 예, 보통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죠. 감추기 바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내리고 있죠. 예, 그걸 그냥 마이크 높이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하는 걸 보고 확실히 이 사람은 자기 의도했던 바가 네. 분명하고 그것을 뭐 제가 즐긴다고 표현하면 너무 과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 수준까지 그러면 의도된 목적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도된 그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어디냐? 도너츠는 아닐 거고 그 빵과 저 빵의 차이가 네. 결국은 빵. 일치하겠죠. 빵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도 여쭤볼게요. 이 보수의 여전사 뭐 이걸 뭐 즐기고 있다 아니면은 그걸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극우 결집, 보수 진영 결집 여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전사 호소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극우가 진짜 결집한다 그러면 네. 서울역, 동대문역, 용산역, 청량역 안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졌겠습니까? 그렇네요. 그게 만약에 결집 효과가 1이라도 있었다면 네. 아마
이거 체포는 이제 뭐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사전에 이런 고지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귀경 인사에 뭐 이진숙 위원장도 함께합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림을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 귀경객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하. 전통적으로 서울역에서 했죠. 기본적으로. 그것도 안 하고. 예, 없죠. 어. 그러니 자기들이 결집은커녕 물론 이제 결집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예, 동대구에서의 소재. 모습 예. 봤고 서울에서 만약에 그 극우 결집이 잘 됐을 것 같으면 대규모 집회 한 번만 하고 멈췄겠어요. 대규모도 아니었지만 대규모 집회를 계속했겠죠. 그렇네요. 근데 추석 연휴 동안 그 앞뒤로 계획된 게 없다라고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을 가능성이 자신이 높죠. 없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역 인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저희 동대문에 어디 이 복지관 이런 데 가서 떡매 치고 네. 송편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못 봤던 모습이죠. 이거. 네, 못 봤던 모습이고 이제 그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대로 자기 장사를 하고 다 다른 의원들은 다른 의원대로 자기 장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극우 결집을 하려면 자 지난주쯤에 네. 전국에 걸려 있던 플랜카드가 혼자 다 해먹으랍니다. 혼자 다 혼자 해먹어라. 다 해 먹어라. 자 누가 혼자 다 해먹었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아 둘이 해먹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윤석열, 김건희, 네. 윤건희. 그러다가 이제 엉뚱하게 엎어시더니 요번 주에 전국에 일제히 걸려 있는 국민의힘 현수막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뭐도 있습니까? 국민의 일상 아. 더 든든하게. 어. 자 보세요. 극우 결집이나 이런 것들에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오지도 않았을 거고 또 우리가 항상 한시도 졸면 안 됩니다. 매 눈으로 계속 봐야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국민의 일상이라니요. 자기들이 일상을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리고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감추고 그것도 다 거짓말로 지금까지도 버텨온 거예요. 여전히 네.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느낄 정도로 뭐 실제 그렇죠. 아하.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 싹 분칠을 하는 거죠. 아. 어느 순간에 자 극우 결집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그냥 메시지 말고 다른 더 강력한 메시지를 아니 혼자 걸었을 다 텐데. 해먹으라를 계속 걸든지 뭐 엉뚱하게 했겠죠. 혼자 다 해먹으라 하면은 네 그러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네, 있을 그- 수도 있고. 그런 저희는 국민님 하지 마. 옆에 저 걸면 돼요. 둘이 다 해먹었다라고 걸면 돼요. 오히려 이 윤석열 정권의 그 악행을 더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 그럼요. 그런 얘기니까 다시 일상을 들고 나온 그 모습 자체가 결집이 안 되고 있다. 너무나 가증스럽고 이렇잖아요. 근본적인 사고 아직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든 누구든. 예를 들어 윤석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당을 떠난 사람이다. 우리 당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비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진정한 사과 한 적이 없고 개사과류는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잖아요. 개사과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쓱 감추고 어느 순간에 국민의 일상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진숙 그 위원장 건에서도 네. 그게 극우 결집 효과 아하.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정권의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김현지 이 실장 문제가 터지니까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올린 거다. 이제 그들의 주장을 프레임이 하던데. 그렇죠. 그게 짜고 이제 실제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어느 정권이나 당대 일어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내로남불하듯이 지난 정부에서 다 잘못한 게 여기 와서 터졌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전산망. 네, 대전에. 그거는 국정자원 지금 여러 화재. 원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정부부터 누적돼서 왔던 문제들이라는 게 많이 지금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인 거죠. 만약에 거기다 토시를 붙여서 지난 정부에서 이랬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사과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국민께 이제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사과했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지지율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본질적인 건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 네. 지지율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현지 씨 뭐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런 붙여서. 것들을 이제 견강부회라고 그러죠. 이진숙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다가 지금 신규로 발생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라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누적해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그럼요. 일이. 출석을 안 하니까 네. 이걸 가지고 그 붙여서 또 정치 공세로 써먹는다. 네, 그러니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거고 견강부회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자기한테 걸맞지 않는 거를 갖다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네. 자기를 합리화하고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물타기가 절실한 것 같아요. 네. 통일교 관련해서 뭐가 나오니까 또 다른 종교 뭐 김민석 총리에서 막 물타기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또 대치기 당하고 있잖아요. 태고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소위 이제 들빼지기를 하다가 네. 이제 대치기 당해가지고 완전 한판 패로 이제 패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이제 물타기가 얄팍한 수들이잖아요. 아하. 보면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뭐를 개선하고 뭐를 바꾸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항상 요령으로 상대방의 조금만 티끌만 나오면은 그 티끌을 공격하다가 자기 눈에 들보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자기 눈에 들보가 거슬리고 그게 들켜서 결국은 나중에 또 대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 그러니까 계속 요령으로 하니까 요령으로밖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해야 가슴으로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 되죠. 머리로 이제 요령으로 하려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래요. 이 이진숙 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예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뭐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무원 신분에서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어떻게 뭐 꿈도 내란 못 쿠데타를 꿨던 상상을 했겠어요. 뭐 반클리프 뭐 아펠인가 이런 거를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뭐 금고부기까지 등장하는 근거북이, 판이니 뭐 통일교 가서 넙죽 절하고 뭐 돈가방 받고 뭐 누가 놀라운 상상을 했겠어요.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뭐 주진우 기자가 보도한 그 내용을 보면 이 김건희 모친 최은순 그 금고 요양병원 금고에 경찰 인사 관련된 네네 뭐 서류가 두 사람 실명을 이제 공개를 했죠. 네. 한 사람은 이제 경찰대학교, 한 사람은 간부보생으로 되어 있는데 충격적이던데 이거 네. 인사. 근데 실제로 이제 경찰 인사철이 되면 예.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총경이 한 650명 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 경무관이 되는 건 70여 명이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이제 확 문이 확 좁아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10대 1 가까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로비가 난무하고 이런 거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상 매년 이제 인사철이면 10월, 11월, 12월 이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듯이 이렇게 되는 일이고 정권 교체기 이런 때 이제 더 강하게 오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문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공문서를 가장한 사문서죠. 형식을 보면 완전 공문서입니다. 네모 박스 동그라미 쭉 해서 쓰는 공문서 양식들인데 네. 그 내용은 완전히 이제 그 개인의 민원을 주관을 객관화해서 써놓은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걸 부탁하는 사람이나 전달자나 이게 누구에게 간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 보면 마지막 문구에 회장님 뭐 충실한 뭐 신복으로 써도 좋다는 식의 그런 내용이 쭉 써져 있죠, 그죠? 회장님이라는 그것도-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공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공문서에서 회장님이 왜 나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작성했다 그러면 부의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뭐 대통령님 이런 표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뭐 그 부의라고 흔히 부르니 네네. 부의는 괜찮겠지만 회장님은 회장님을 회장님 우리 저희가 회장님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어디 소주자리 이런 데서 예. 어떤 자기 공직자 장관님 이런 분을 우리 회사 사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기는 하죠. 장난처럼. 그런데 이제 이건 문서잖아요. 타이핑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아마 거기서 회장님이라고 돼 있는 건 최은순 회장을 지칭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그러면 추정을 누가 중간에 전달을 했든 그게 한 다리를 건넜든 두 다리를 건넜든